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장지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끝나고, 5월 9일인데요. 저희 촬영일이 지금 5월 9일인데, 오늘 또 3강을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3강을 찍어서 올리면은 우리 강의는 이제 마감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는 지금 현재 9강까지 올라가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이제 2주 안에는 전부 다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8월 검정고시가 끝나고 나서 리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쭉 돌아보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떨어지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붙게 되신다고 하면은 공부하신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될 거고, 중학교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8월에 이제 검정고시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선생님이 작년에 찍어놓은 21년도 작년 4월, 8월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는 8월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 거를 이제 새로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았는데 작년 거는 그냥 작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올해 것만, 그래서 중학교 거 이제 2회차, 그다음에 고등학교 거 2회차, 총 4회차 정도로 이제 촬영을 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라고 나와 있죠. 뭐 합법 문제야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제 보겠습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이가 괜찮아. 속상했겠구나. 뭐 다음에는 잘 볼 수 있지. 이게 이제 이 시험 못 본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는 좋은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분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게 공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공감적 듣기라고 하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이와 관련된 말하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완곡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부탁을 할 건데 직접적인 명령이나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나머지 뭐 1번, 2번, 3번은 어떤 형태죠? 여기 나와 있는 직접적인 명령 형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한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맞는 문장을 고르는 건데, 복숭아는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게 좋다. 이거 너무 깔끔하게 다 맞죠? 자, 보시면 깨끗 같은 경우에는 이가 붙어서 이제 부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됩니다. 깨끗. 그리고 이제 이것도 희가 아니라 이를 적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씻어서 시옷 받침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는 게 좋다. 의존명사 잘 띄어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 2번 아버지에게, 자, 아버지는 나보다 높은 상대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자체를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얼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던지, 던지가 아니라 든지로 적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번 1번에 나와 있는 이나 히 또는 음이 붙어서
부사 또는 명사가 되는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회차에 아마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4번을 보시면 밑줄친 단어 중에 다음 규정을 적용한 예가 아닌 걸 고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국외음악 관련된 그 표준 발음법의 내용인데 이 표준 발음법에서 그렇게 발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맞춤법, 표기 자체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애초에 조건이 뭐냐면은 디귿티읕이 앞말의 받침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가 그 첫 소리로 와야 돼요, 뒤에. 얘네가 왔을 때 얘네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대로 얘네로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법과 표기법은 다르다라는 거지. 1번을 보시면 우리는 북악산에 올라 해돋이라고 되어 있죠. 앞말의 받침에 디귿, 뒷말에 이가 왔죠, 그죠? 이거 맞는 거죠. 조건에 맞고요. 그다음에 2번 구지도 마찬가지죠. 디귿, 이 똑같이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얘도 마찬가지죠. 티읕이 오고 이가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집은 장독대를 마당에 묻었다. 자, 디귿은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이 성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기역부터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장을 맡고 있다,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지읒이 아니라 이렇게 티읕 받침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게 수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악 동아리부터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동아리에서는 으로 고치는 게 맞겠죠. 잘 고쳤고요, 보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도전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어를 넣어줄 건데 이 연결어가 과연 적절하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온 얘기랑은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할 때 쓰는 접속부사잖아요. 그런데 부원들은 가끔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가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축구랑은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통일성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얘네가 날아갔다고 봤을 때 음악 장르를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음악 장르를 도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도전한다, 여러 음악 장르를 도전한다, 어쨌든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음악 장르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나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기에를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도전하고 있어서 그렇기에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이유와 결과의 어떤 그 연결어를 넣어주는 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지만으로 넣어준대요.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상반될 때 쓰는 건데 상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음악 장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악 장르 도전하는 데 필요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6번 볼게요.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관용 표현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조리든 고조리든 상관없이 출제는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단어랑 단어 1번과 단어 2번이 만나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만났을 때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어 1의 뜻과 단어 2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새로운 의미로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해서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 이게 단어 1번이고 넓다가 단어 2번이에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야? 발이 그냥 넓은 게, 발이 정말 넓적한 게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철수가 발이 넓다라고 했을 때 인맥이 두루두루 이제 넓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3의 의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용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번에 미연이는 귀가 얇다. 정말 귀가 이렇게 채 썰어 놓은 것 마냥 얇다는 뜻이 아니고 남의 말에 잘 현혹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3번에 나는 그녀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귀를 정말 기울였다는 게 아니고, 그죠? 잘 들었다,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는데 4번을 보시면 밥을 먹은 후에 손을 씻었다. 이거는 정말 손을 씻은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면 관용 표현이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지 않고 그냥 뭔가 원래 쓰였던 단어 그 뜻 그대로 쓰이면 이거는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대한 토론의 일부인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이라고 나와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토론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쟁점, 그리고 근거. 그죠?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라 근거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근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내세운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찬성 측에서 내세운 이 근거를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자, 뭐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농가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뭐야? 이거를 반대해야겠지. 이 근거를 반박해야겠지. 여기서 주로 내세운 근거가 뭐지? 소득. 농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박해야 되니까 소득이 들어가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뭐겠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수확량 때문에. 그죠? 수확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가격이 하락해서 이거를 작물 재배를 변형해서 해가지고 생산력을 많이 증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들 뭐 수십 년 동안 한국어, 모국어 화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전혀 어색한 거 없죠. 정답 1번이고요. 2번에 내일은 비가 오다가 그쳤다. 내일과 그쳤다. 이 그쳤다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비가 오다가 그쳤다라는 건 내리다가 그친 지 좀 됐다는 거죠. 근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기는 미래인데 여기는 과거라서 시제불일치라 얘는 맞지 않는 선택지죠. 3번에 경찰이 도둑을 잡히려고. 경찰이 도둑을 잡히려고가 아니라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고 노력한 거겠죠. 그래서 잘못된 피동편이 쓰인 거고, 손님께서 찾는 색상은 없으세요. 색상을 높였죠. 높임의 대상은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거고 1번 자연스러운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9번부터 11번까지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서리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서리적 표현이 시험 문제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리적 표현을 좀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설이라는 말을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냥 의문형 표현인데
뭔가 물음표가 없어. 그리고 뭔가 정답을 아는데도 그냥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서술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형 표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뭔가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여기 서술어 부분을 보면 되겠죠. 3번에 의성어, 이거는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꿀꿀, 삐약삐약 뭐 이런 것들처럼. 그다음에 4번에 화자는 청자에 대해서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능동적인지 그냥 수동적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니음부터 미음 중에 기역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시어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11번에 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밑줄 친 가를 보고 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쿵쿵.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성어.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 잘 보세요. 이거 과거인지 현재인지 보면 되죠. 쿵쿵거린다, 온다, 안다. 다 니은, 니은, 니은이죠. 니은으로 쓰이면은 다 현재형 표현이에요. 내게 온다, 사람은 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다 현재형 서술이기 때문에 현재형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9번에 2번 현재형 표현 얘 맞죠? 지워야 되겠고 의성어 맞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죠? 볼게요. 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자, 이거예요. 정답을 아는데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이거는 그냥 뭔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는데도 그냥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설의라고 해요. 그러면 의성어 있었지, 현재형 표현 있었지, 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9번도 맞는 거잖아. 1번, 2번, 3번 다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 그리고 4번을 챙기면서 그러면 화자는 청자한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다음 문제 풀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시어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머지 두 문제가 다 시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랑 가장 유사한 걸 고르는 거죠. 근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이 기억은 뭐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 걸 고르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발자국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겠죠. 기다리는 동안에 오는 발자국이니까. 그 다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나뭇잎이 당신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내가 기다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올 것 같아서 문을 딱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그러니까 딱 문을 열고 문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너인 것 같아서 딱 봤더니 너가 아닌 거지. 그리고 다시 있다가 또 문소리가 들려서 다시 봤더니 또 너가 아닌 거지. 그리고 너일 것이었다가 이건 뭐예요? 또 문이 열리는데 그래 이번엔 너겠지 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인 거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이여 너를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랑하는 이는 기다리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미음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이여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미음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자, 여기서 태도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여기까지는 마침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었냐?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 근데 안 오니까 오지 않는 너를 그러니까 너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너한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너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능동적인 태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태도가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침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10번에서는 아까 4번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겠고 11번에서는 여기 보시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2번, 13번 시조 문제 풀게요. 자, 시조 문제인데 세 줄이죠. 3장 구조로 되어 있는 시조고 사설 시조인가 그냥 시조인가 봤더니 줄이 다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기 양식인 그냥 평시조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두 번째 줄이 조금 길다. 첫째 줄이랑 셋째 줄은 비슷한데 두 번째 줄이 좀 길다 이러면 사설 시조, 후기 양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보겠습니다.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대나무의 변덕을 비판한다. 대나무를 의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 여기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챙겨야 될 것이 대나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중심 소재라는 거는 대나무가 중심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나무의 어떤 변덕을 비판하고 있는지 또는 이 대나무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지 의인화라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3번 B 기다리는 이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왔으면 좋겠는지 안 왔으면 좋겠는지 보면 되는 거고 청유형 표현이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뭐뭐 하자 밥 먹자 영화 보자 뭐 놀러 가자 뭔가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표현이 청유 표현이에요.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13번에 가라 중에 아래에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화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 너 홀로 피었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뭔가 변해도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국화랑 가장 유사한 걸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A.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를 니라서 굽다턴 거. 자, A가 뭐라 그랬더라? 중심 소재가 대나무라는 걸 파악했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될 거야? 그죠? 대가 대나무를 뜻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대나무가 눈을 맞아서 휘어졌는데 그 휘어진 대나무 보고 누구라서 굽었다고 할 거냐. 굽을 절이면 그러니까 굽을 때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그러니까 눈에 파묻혀 있어도 대나무는 여전히 푸르다라는 거죠.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너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는 거, 절개를 갖고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근데 아까 뭐라고 돼 있지? 국화야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돼 있죠. 국화야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야 너뿐인가 하노라 인 거죠. 그러면 가에서 국화랑 가장 유사한 거는 나 대나무가 되겠죠. 우리 13번에는 2번 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얘 볼게요. 얘는 변덕이 아니라 눈에 파묻혀도 끝까지 푸르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개를 계속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뚝심을 뭔가 예찬하고 있는 표현이지 여기서 비판하는 건 아니겠죠. 대나무를 의인화한다. 자, 보세요. 얘가 눈 맞아서 휘어진 대를 뉘라서 곱다 통고, 여기까지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너뿐인가 하노라. 눈 속에서도 푸른 건 너밖에 없다. 뭔가 대나무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4번은 보면 되겠죠. 그냥 가볍게 읽으면 돼요. 동짓달 기나긴 밤. 우리 가장 해가 짧은 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이잖아요.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시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청유형 표현 같은 경우에 자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자로 끝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도도 틀린 설명이고 자, 청유형 표현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4번부터 16번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가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어떤 그 양식이에요. 고전 양식인데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 있죠. 예전에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검정고시에서도.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요번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4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삼국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민들의 해학적인 요소를 넣어 웃음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련 스님이 이제 작성하신 건데 이 이련 스님이 여러 이제 기이한 어떤 민가에서 떠도는 기이한 것들을 다 이제 담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삼국유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같은 경우에는 이련 스님이 이제 기록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이련 스님이 다 지어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 자체는 이련 스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자, 볼게요. 서민들의 해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웃음을 준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1인칭 사건, 그다음에 현재형 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거를 좀 많이 넣어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5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걸 골라주면 되겠죠. 금화라는 애가 북부여의 왕이다. 동물들은 알을 지킨다. 그 다음에 금화의 아들들은 주몽을 시기하였다.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식 문제이기 때문에 A 부분에 딱 당도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고,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성제라는 사람인데 이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라는 거야? 고주몽이라는 거죠. 이거 역사 시간에 배우시는 거니까. 이에 앞서 북부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북부여의 왕인 해부루가 죽고 이 북부여의 왕자를 누가? 금화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럼 금화는 북부여의 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화는 북부여의 왕이다에 맞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소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화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천재의 아들 해모수. 자, 천재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해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천재의 아들은 주몽이 아니라 해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쉽게 골랐고요. 자, 보겠습니다.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한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나와요. 그죠? 자, 좋은 타이밍에 A가 나왔어요. 금화가 기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비추었다, 비추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다섯 대쯤 되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주었다.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 주었다. 자, 어때요? 얻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어떤 길이의 문장이 비슷한 어미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6번에는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연이어 사용되었다.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차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에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17번부터 19번 보겠습니다. 소설 문제고요. 현대 소설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친구는 현아를 좋아했었다. 나는 시집을 전한 후에 현아의 집으로 갔었다. 현아는 시집의 존재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현아의 남편은 죽기 전에 현아에게 시집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와 친구가 현아를 좋아했었다. 여기 핵심어. 그다음에 현아의 집으로 갔다. 그다음에 20년 전부터 현아의 남편 죽기 전에 현아에게 시집을 주었다. 다 몇 줄 쳐놨죠. 그죠? 요거를 보고 위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그때 가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따옴표가 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따옴표 쳐져 있지 않은 부분에 나나 내가 나오는지 또는 3인칭 이름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화 상황을 통해 갈등의 고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될 거고, 대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따옴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옴표가 없는 부분은 서술자,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인물인데 대화라는 건 인물이 하는 게 대화잖아. 그러면 대화 상황을 통해서 갈등의 고조가 나타난다는 건 주로 스토리 전개가 대화 위주라는 거지. 그러면 인물의 지분이 서술자의 지분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따옴표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예요. 3번 인물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로 과거형 시제를 이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1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현아가 시집을 읽고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무시했다. 나는 시집만이 아니라 자신도 갇혀 있었다. 다음에 나는 친구가 자신의 시집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4번 나는 현아가 원망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그러니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을 받고 현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아네 집에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망설여졌다. 그러면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여기에 현아의 집으로 갔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닌 거죠. 그죠? 네. 보겠습니다.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자, 봐요. 지금 안달이 났다. 과거 망설여졌다. 지금 망설이는 것도 아니고 망설일 것도 아니고 옛날에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볼 일도 없었다.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과거형 시제죠. 과거형 시제. 그러면 아까 우리 봤었던 이거 18번 설명 옳은 거 주로 과거형 시제를 이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 말하는 부분이 다 과거형 시제가 나타나고 있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현안의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집 쪽을 바라보며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아른거렸다.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준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시집을 보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줬던 시집은 내가 그때 당시에 못 봤고 남편이 죽고 나서야 내가 그 시집을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집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야? 현아의 남편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0년째 현아한테 전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봐요. 자, 현아는 시집의 존재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는 아니겠지. 그리고 현아의 남편은 죽기 전에 현아한테 시집을 주었다? 이것도 아니겠지. 그죠? 왜냐하면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러니까 친구가 내 친구였다는 거지. 현아 남편이 내 친구였다는 거죠.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라는 건 친구도 현아를 좋아했지만 나도 현아를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확정적으로 정답이 처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아까 4번을 골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나나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화는 일부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아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아랑 내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지가 않지. 그 다음에 19번 기억에 대한 설명. 아까 이제 기억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라는 건 뭐야?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 시집을 20년 전에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바로 돌려줬을 거야 라는 뜻이야.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고 혼자 시집을 보내놓고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시집 속의 말들이 20회 동안이나 갇혀 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러워 2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집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그 20년 동안 봤을까? 안 봤을까? 왜 나한테 답이 없지? 나를 무시하나? 그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 보고 싶은데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계속 현아에 대한 어떤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20년 동안 답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도 갇혀 있었고 시집도 갇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시집만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갇혀 있었다. 20, 21, 22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중심화제라는 건 이야깃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터넷의 윤리 및 규칙이냐, 이칠 권리냐, 인간의 망각성이냐, 유럽의 일반 정보 규정이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주로 언급이 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 공식적으로 이칠 권리를 인정한 첫 사건으로 전 세계의 누리꾼 등이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정답은 2번 가볍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21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니체라는 학자가 나온다. 니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인간의 망각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인간의 망각성을 니체가 좋게 보고 있는지 나쁘게 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칠 권리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생겼다. 그러니까 얘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건지 보면 되는 거고,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이칠 권리를 부정하였다. 그러면 유럽의 사법재판소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가 생겼다. 그럼 과연 그런지 아닌지 보면 되겠죠. 22번에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으면 되겠죠. 위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인의 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 학자의 연구 결과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정말 불행하기만 한 일일까? 물론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애석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망각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다. 그럼 니체라는 사람은 이 망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번의 1번을 보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니체라는 위인의 말을 인용했죠. 그죠? 그럼 얘도 아닌 거지. 1번을 다 지웠고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결국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연스레 잊혀야 할 일들이 도무지 잊히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말이 지금 처음 언급되고 있죠. 인터넷에 남아있는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나 뜻하지 않게 퍼진 사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한다. 이렇듯 원치 않게 유출된 정보들은 뭐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한 번 떠돌기 시작하면 회수하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겼다는 거야? 잊힐 권리가 생겼다는 거지. 뭐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잊힐 권리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에 잊힐 권리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생겨났다. 맞죠, 그죠?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칠권리라는 게 생겨난 배경, 뭐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무한정 퍼져나가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이칠권리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1번, 2번은 다 아닌 거고, 그럼 사례가 나오는지 학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돼.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칠권리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2년 유럽 일반정보 보호규정에서 처음 쓰였는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기록되다 보니 새롭게 떠오르게 된 권리이다.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집이 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던 사실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해달라는 한 변호사의 소송에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개인은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아까 부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아닌겠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식적으로 이칠 권리를 인정한 첫 사건으로 전 세계의 누리꾼 등이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그러니까 잘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럽 사법재판소의 어떤 판례를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쓰인 거죠. 이런 사건도 있었어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자신의 어떤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칠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어떤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뭐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23, 24, 25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독도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되겠죠. 독도는 수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왜냐하면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딱 지문에 눈에 띄어요. 그럼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대조하면 되기 때문에 얼어버리는 불꽃이라고 불린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독도에 존재할 수도 있다. 보면 되겠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제시된 정보. 자, 지식, 정보 나왔죠. 그럼 이거 읽지 않아도 뭐다?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 없이 읽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사실대로, 의견은 의견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접속사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 되겠죠. 앞뒤 문장, 지난 시간처럼. 자, 보겠습니다. 독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면적보다 물 아래 잠겨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넓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읽었던 독도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면적이 넓다는 부분 맞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워야 되겠고 계속 볼게요. 그리고 독도는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보다 그 주변의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수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훨씬 많다라는 거지. 자,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바다에 묻혀있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풍족한 어족 자원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활용도가 높은 인산염 광물 등은 매우 가치가 있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 독도의 수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예시로 뭘 들어놓은 거예요? 어족 자원, 희귀 동식물, 그다음에 해양 심층수랑 인산염 광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도에
수면 아래에 이런 자원들이 있어 라는 거야. 수면 아래 자원이 많은데 자원이 많아.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뒷문장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독도 주변의 미생물까지도 식품, 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이 미생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지. 활용도가 높다. 자, 그러면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어.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봐요. 어떤 건지. 왜냐하면을 넣어주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서술부에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그래서랑 그러므로 따라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뭘 공부했었냐면 예시로 소풍과 관련된 예시를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왔다. 소풍을 못 갔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바꿀 수도 있어. 소풍을 못 갔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다가 뭘 넣어줄까 이거지. 근데 둘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다만 뭐만 다를 뿐이지 순서만 다를 뿐이야. 비가 온 거는 이유고 소풍을 못 간 건 결과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소풍을 못 간 거기 때문에 소풍을 못 간 거는 결과. 얘는 결과고 얘는 소풍을 못 간 이유가 되겠지. 그러니까 즉 원인이 되겠지. 그러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그래서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런 애들, 따라서 이런 애들. 그러면은 비가 왔어. 그래서 소풍을 못 간 거야. 비가 왔어. 그러므로 소풍을 못 간 거야. 그런데 얘네를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풍을 못 갔어. 그래서 비가 왔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부사가 쓰여야 돼요. 이건 취향이에요. 글쓴이의 취향이에요. 이유를 먼저 쓰고 결과를 쓸 건지 결과를 먼저 쓰고 그 이유를 쓸 건지는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순서에 따라서 사용되는 접속부사가 달라지는 거죠. 비가 왔다. 그래서 소풍을 못 갔다인데 얘네 순서를 바꾸게 되면 소풍을 못 갔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필연적으로 뭐를 가지고 오냐면 때문에라는 애를 항상 세트로 가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부에 때문에가 있으면 왜냐하면을 바로 골라주면 돼요. 땡큐 하고서. 근데 없잖아. 그럼 얘는 아닌 거야. 그런 데는 뭐냐면 뭔가 반대가 되거나 화제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독도에는 자원도 많고 미생물도 많아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 화제가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독도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라는 거지. 근데 3번은 심지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냐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 앞에서 서술한 사실이 또 강화가 되는 거야. 봐요. 독도 수면 아래에는 자원이 많아. 심지어 미생물까지 많아서 활용도가 높아. 어때요?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장점 1, 장점 2잖아.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런 장점도 있어 라는 거지. 자원도 많은데 심지어 미생물도 많아 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한편은 그런 데랑 마찬가지로 화제를 전환해야 돼요. 근데 화제가 달라지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편 같은 이렇게 화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문단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좋은 글 같은 경우에는 화제가 달라지면 문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문단은 하나의 화제로 구성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을 넣어주려면 문단이 달라져야 돼요. 거의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렸고, 이거는 3번 심지어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번은 지웠고,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뭐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건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얼음 상태이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연소하면서 활활 타오른다. 마치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뭐라고 불리는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타는 얼음이라고 언급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얼어버리는 불꽃이라고 나와 있어. 어때요? 일치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얼어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만 갖다 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회차 문제풀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